2009년 전라남도 나주에서 농사일을 하며 살고 있었던 당시 66세 허씨와 김여인 부부. 이 허씨는요, 되게 다정다감한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내가 어깨 주물러 줄까? 여보, 오늘은 내가 된장찌개 끓여줄까? 하지만 다정한 허씨와는 달리 아내인 김여인의 태도는 냉랭하기만 했는데요. 이 아내 김여인은요, 무섭게 생긴 아는 동생들을 시켜서 남편 사업장으로 보내는 거예요. 내가 시키는 대로만 잘하면 돈 얼마 줄게. 이 아내가 사람까지 써서 남편한테 한 짓은 이 동생들이 남편 사업장에 가요. 그리고는 어이 형씨, 술 처마시고 그냥 토 끼면 어쩌자는 거야. 우린 땅 파서 장사해? 어제 먹은 술값 내놔. 겁을 주는 겁니다. 이에 당연히 남편 허씨는 당황을 하죠. 제가요? 저 어제 술 안 마셨는데. 발뺌하면 다야? 안 마셨으면 우리가 뭐하러 와. 어제 술 처마실 때는 좋다고 마셔놓고 지금 우리랑 장난해? 아니, 보통 사람 같으면 안 마셨다고 니들이 장난하냐? 라고 할 법한데 이때 허씨는 달랐습니다. 무섭게 생긴 남자들이 내가 술 먹고 토 꼈다고 하니 내가 진짜 어제 술을 마셨나?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필름이 끊긴 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알지도 못하는, 기억도 안 나는 이 사람들한테 술값이라고 하면서 60만 원을 줍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무서운 남자들, 허씨의 아내인 김여인이 돈 주고 고용한 남자들이잖아요. 아니, 아내가 사람을 써서 남편 돈을 뺏은 건데 이게 무슨 상황이야? 이상한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시골에서의 낙이라면 농사일 끝내고 이웃들끼리 모여 한잔 하는 게 낙 아니겠습니까? 이 허씨 또한 그랬어요. 이웃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위 이웃들 만나서 한 잔이라도 할라 치면 사람들이 다 피하는 겁니다. 왜? 남편 허씨 주위에는 항상 김여인이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근면 성실한 남자였지만 마을 사람들은 왠지 남자를 멀리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한 건 아내의 행동이었는데요. 이 아내 김여인이 마을 사람들 한 명 한 명 찾아다니면서 자기 남편과 어울리지 말라고 사주를 하고 다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마을에서 내 남편 왕따시키는 주동자인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 대한 아내의 간섭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심해졌는데요. 그런데 참 황당한 건 정작 남편 본인은 이런 아내의 행동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평생 매일같이 동네에 쓰레기나 고물도 줍고 마을 청소도 하면서 성실하게 살았던 남자에게 아내인 김여인은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 마을 사람들이 김여인의 사주에 못 이겨 한 명, 두 명 허씨를 피하기 시작하는데 유일하게 허씨를 피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같은 마을에 살고 있었던 88세 이씨 할머니. 이 할머니는 남편 먼저 여의고 혼자 생활하고 있는 할머니였는데 이 허씨가 성실하고 착했어요. 마을에 힘든 일이 있으면 나서서 도와주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나이든 고령의 할머니가 밭일을 하는데 버거우니까 이 허씨가 이씨 할머니의 밭일을 가끔씩 나서서 도와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이런 좋은 행동도 한두 번이지 내 남편이 날도 더운데 남의 밭일을 자꾸 나가서 하니까 우리 밭일도 해야 되는데 아내 김여인은 마냥 이런 남편의 행동이 썩 내키진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 밭의 주인인 이씨 할머니도 탐탁치 않은 상태였죠. 그런데 2009년 10월 27일 조용했던 마을이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10월 27일 새벽 이 이씨 할머니가 살해된 채 발견되신 겁니다. 당연히 현장에 경찰이 출동했고 이씨 할머니의 집으로 주위 이웃들까지 모여들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이 허씨의 아내 김여인이었습니다. 뭐야?
하면서 김여인이 경찰들이 있는 이씨 할머니의 집 사건 현장을 쓱 보는데 이 김여인 갑자기 뭔가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아니, 사건 현장 이씨 할머니의 집 마당에 우리 남편 허씨의 모자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김여인은 자기 남편의 모자를 단박에 알아챘습니다. 내 남편의 모자가 틀림없는데 왜 그 모자가 이씨 할머니 집에 떨어져 있어? 설마 내 남편이... 혼자 끙끙 앓다가 이 김여인이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아무래도 제 남편이 이씨 할머니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옆에는 그냥 참고 자료예요. 이 신고에 경찰은 바로 허씨를 체포,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물었어요. 허씨, 이거 당신 모자 맞죠? 네, 맞습니다. 이에 경찰이 다시 물은 거예요. 당신이 이씨 할머니를 죽였습니까? 그랬더니 이 허씨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젯밤 기억 속에 어렴풋하지만 이씨 할머니 집에 갔던 것 같아. 내가 갔다가 실수로 모자를 떨어뜨리고 온 것 같아. 내가 어제 이씨 할머니 집에 간 건 맞는 것 같은데 이씨 할머니가 죽어 있으니까 내가 죽였구나. 그래서 이때 허씨가 네, 제가 죽였습니다. 자백을 한 겁니다. 이 말에 아내 김여인은 울부짖었습니다. 진짜 당신이 죽인 거야? 내가 당신 이렇게 될까봐 무슨 짓까지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사이가 좋아 보였던 허씨와 김여인 부부. 이 부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마을에 혼자 사는 여성, 노인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허씨를 지목한 사람은 다름 아닌 허씨의 아내였습니다. 아내의 신고, 그리고 사건 현장에 떨어져 있었던 허씨의 모자. 결정적으로 허씨의 살해 자백이 하루아침에 허씨를 살해 용의자로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사건 발생 5일 만에 이들에게 예상치 못했던 기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5일이 지났을 때 허씨가 경찰 조사를 받는데 뭔가 조금 이상한 거예요. 말은 자기가 죽였다고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죽였냐? 이 부분에 대해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게 내가 죽인 것 같긴 한데 기억이 안 나요. 진짜 제가 발뺌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제가 거기 가서 모자 떨어뜨리고 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제가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경찰, 허씨, 당신이 죽인 거 아니잖아요. 진범 잡혔어요. 당신이 죽인 거 아니라고요. 같은 마을에 살고 있었던 이웃 48세 진범 강씨가 완도에서 체포가 된 겁니다. 진범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럼 허씨는 뭐야? 이거 뭐 어떻게 된 걸까요?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사실 이 허씨 술을 안 먹으면 천사예요. 너무 착해. 그런데 그놈의 술, 젊은 시절부터 술만 먹으면 사람이 180도 변하는 거예요. 진짜 술버릇이 고약했습니다. 술만 마시면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거는 것은 물론 가족,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르기까지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같이 살겠습니까? 이대로 가만히 두자니 아내인 내가 죽겠는데. 그러니까 이 아내 김여인이 남편을 술로부터 고립시키기 위해 마을 사람들 한 명 한 명한테 우리 그이한테 술 주지 말라고, 때리고 난리도 아니라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이와 내 남편과 어울리지 말아달라고 제발 부탁한다고 하는가 하면 행여 돈이 있으면 또 술을 마실까 싶어 남편의 돈도 사람 써서 빼앗고 또한 술 끊는데 좋다는 약까지 먹이면서 늘 노심초사했었다고 해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이 허씨의 기억력. 어느 순간부턴가 이 허씨가 술을 마신 날 있었던 일을 전혀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술 마시고 아내를 뒤지게 때려놓고 다음날 자기한테 맞아서 내가 눈두덩이에 멍이 들고 했는데 여보 눈이 왜 이래? 자기가 때려놓고 1인 2역 연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아내 입장에서는 정말 기가 차셨겠죠. 살인사건이 있었던 날도 똑같아요. 그날 이 허씨 만취 상태였습니다. 혼자서 논두렁에 앉아 술을 엄청 마신 거예요. 당연히 그날 하루의 기억이 아예 안 나는 겁니다. 그저 이씨 할머니 집 마당에 내 모자가 떨어져 있으니 내가 거기 간 것 같긴 한데 이후 상황이 기억나지 않았던 허씨는 자기가 이씨 할머니의 죽음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제 자기가 죽였다고 자백했던 겁니다. 심지어 이 허씨는요, 진짜 자기가 죽인 줄 알고 이씨 할머니의 유가족분들에게 사죄도 하고요. 자기 가족들한테도 미안하다고 하면서 참회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진범인 강씨는 왜 이씨 할머니를 죽인 걸까요? 사건의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사건의 그날 이 허씨는 완전 만취 상태였습니다. 꽐라가 돼서 마을을 막 걷다가 갑자기 목이 너무 말라. 그래서 아무 집이나 툭 들어갔는데 그 집이 하필 이씨 할머니 집이었던 겁니다. 당시 이씨 할머니의 집 마당에 이제 수도꼭지가 있었어요. 그거 보고 물이다 하면서 무심코 쓰고 있던 모자를 집 마당에 던지고 물을 마신 겁니다. 그리고 모자를 마당에 그냥 두고 곱게 자기 집으로 돌아갔던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후 기다렸다는 듯이 허씨가 나가자마자 이씨 할머니 집으로 들어선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48세 진범 강씨. 강씨가 말한 범행 이유는 이렇습니다. 술에 취해 빈집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캄캄해서 뭔가를 밟았는데 뭐지? 하고 봤더니 여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폭행하고 싶어서 시도했는데 저항하길래 몇 대 때리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88세 이씨 할머니한테 48세 강씨가 성폭행 시도하려다가 저항하니까 폭행해 죽인 겁니다. 당시 이씨 할머니의 갈비뼈가 다 골절되고 얼굴에 맞은 흔적도 있었어요. 경찰은요, 허씨가 자백도 하고 하니 허씨를 범인으로 보고 조사를 했는데 현장에 허씨의 모자도 나왔지만 증거물로 담배꽁초 하나와 침도 나왔단 말이에요. 허씨가 범인이라면 담배꽁초랑 침도 허씨 걸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개는 허씨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허씨 자기가 죽였다곤 하지만 그 외에 어떠한 것도 진술을 못해. 뭔가 경찰의 촉 조금 이상했던 거죠. 진범인 강씨는 전과자였습니다. 당연히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에 강씨의 DNA 정보가 있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꽁초와 침 DNA 나왔죠. 대조해 봤더니 강씨 띠링띠링. 강씨가 이때 완도로 도망가 있었는데 경찰이 완도까지 쫓아가서 범행 5일 만에 바로 잡아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큰일 날 뻔한 거죠. 결국 이 허씨는 범행 5일 만에 무혐의로 풀려났고 살인을 저지른 진범 강씨는 처벌을 받았는데요. 평소에 술주정이 심했던 허씨, 이 사건 후에 다시 또 술을 마셨을까요? 저라면 진짜 호되게 무서운 일을 당할 뻔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당한 거지. 무서워서 자동적으로 술을 딱 끊게 됐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전라도 나주에서 벌어졌던 아무 이유 없이 억울하게 살해당한, 다신 반복돼선 안 될 한 여성의 안타까운 죽음을 가지고 왔습니다.